특징주 우리들 휴브레인 볼 텐데요. 정치 테마주의 사실상 뭐 대표격인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이제 급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. 말 그대로 이제 블록딜 폭탄을 맞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의 그 정성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.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오너의 경영 마인드,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, 사실 이제 그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떤 이유로든 상승하게 되면 대주주나 아니면 주요주주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, 그런 피해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. 일단은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전날 하한가까지 간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조정입니다. 그래서 이 거래일 연속 급락인데, 이 블록딜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규모 매도예요, 사실은. 그렇죠? 통으로 넘기는 거니까. 근데 블록딜을 해서 대규모로 이제 주식을 넘겼다라는 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, 이런 의심을 사게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것은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들 휴브레인이 사실 이렇게까지 올랐던 것은 아시겠지만 뭐 실적이나 모멘텀이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아니에요. 물론 최근에 이제 발표된 실적을 보면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 상승을 설명할 정도는 아니죠. 결국은 올라간 부분은 정치 테마,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가 됐기 때문인데, 일단 우리들 휴브레인의 그 정치 테마주의 역사를 보려면 예전까지 올라가야 돼요.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주치의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,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 배우자가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노무현 관련주였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인데 같은 흐름에서 내려온 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관련주로 분류가 됐다가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로 변동이 됐어요. 쉽게 말하면 노무현 관련주에서 문재인 관련주에서 이낙연 관련주가 된 거죠. 네. 같은 흐름으로 온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. 말씀드렸던 그 블록딜 이슈 때문에 주가가 2연속 급락을 맞았습니다. 근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정치 테마주의 색깔이 한번 씌이게 되면 그 색깔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빨리 빠지진 않아요. 다시 한번 부각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총선이 4월 15일까지 2달 정도가 남았고요. 지금 이낙연 그 전 총리는 총선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잖아요. 그렇죠? 어디예요? 종로죠. 그래서 이 종로 대전이 성립이 됐어요. 그래서 그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맞붙습니다. 근데 지금 지지율 격차를 보면 적게는 10%에서 크게는 20% 포인트까지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 있어요.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2달 남은 기간 동안 황교안 대표가 이걸 뒤집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. 이거는 뭐 객관적인 시각입니다. 뭐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. 그런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, 그 다음에 그 종로대전이 2달 남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휴브레인은 블록딜 이슈로 급락하긴 했지만 이낙연 테마주의 색깔이 빠진 것은 아니고,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. 물론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. 리스크가 큰 종목인 건 맞아요.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이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밑꼬리를 단 가격이 딱 여기에요. 어디죠? 네, 전 고점.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어 활용, 제 강의를 보시면 고점 부분에서는 지지라인이 형성되는데 딱 거기서 밑꼬리가 달렸으니까 포인트는 괜찮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리스크가 있지만 여기서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총선이 다가올수록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핵심은 이거죠. 블록딜은 기업엔 상당히 좀 악재입니다. 특히 테마주가 급등했을 때 블록딜 나오는 건 진짜 악재예요. 그래서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은 어쨌든 실적으로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. 4분기 흑자 전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어쨌든 이낙연 테마주를 묶였으니까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데
정치 테마주는 색깔이 한 번 씌우면 잘 안 빠진다라는 부분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, 그런데 총선이 2달 남은 시점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와 맞붙어서 현재로서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 휴브레인은 재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네,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정치 테마주에 투자를 종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정치 테마주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근데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.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양봉을 띄운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한두 번 정도 또 나올 수 있고, 그 후에 꺾인다면 총선 임박할 때 또 한 번 들어올 수 있고, 네,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이번 총선을 전후로 관련주를 정리해 보시고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흐름을 익혀두시면 좋아요. 다음에 총선은 또 있을 거고 대선도 있을 거잖아요. 그때 가서 그런 패턴이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.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경험입니다. 많은 상황에서 테마주, 실적주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두셨다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 지나간 자료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떤 테마주를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테마주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구나. 이걸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매매 때 조금씩 적용을 해보고, 이게 결국은 뭐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조금 늘리는,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, 네,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